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 입법데이트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법안을 살펴볼 텐데요. 그중 하나는 방송법, 또 하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이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15년이 밝았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소망도 있으실 테고요. 새해 소망 궁금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올 한 해 특별히 무게를 실어서 매듭 짓고 싶은 정치적인 현안이 있으시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이제 광복 7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네. 제 소망은 남북 대화가 잘 풀려서 남북 간의 어떤 경제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남북 관계가 만들어지고 또 경제에도 또 새로운 동력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제가 소속된 상임위원회 이슈로는 이제 하나는 지난번 단통법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예. 그래서 후속 조치로 단말기 가격하고 통신비 인하가 올해 안에 좀 더 큰 폭으로 이루어져서 네. 서민들에게 좀 부담을 도움이 덜 수 됐으면 있는. 하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뭘 갖고 계십니까? 아니 어쨌든 뭐 상임위 간사로서 우리 상임위가 네. 저도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여러 현안들이 네.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뭐 개인적인 소망 이전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공과사가 따로 없으시고 항상 공인으로 살아오셨군요. 네.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법안이 방송법 네.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방송 채널 매체가 많이 늘어나면서요. 네. 굉장히 그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정보가 굉장히 네. 넘치는데 네. 이게 워낙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선정성, 폭력성 또 그 다뤄서는 안 될 여러 가지 내용들 다루면서 그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네. 프로그램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정하게 규제를 합니다만 네. 규제를 해도 음. 그때뿐이고 네. 그다음에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래서야 정부 기관이 한 규제가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네. 심의 규정을 위반해서 제재를 받았는데도 네. 또 반복해서 같은 그런 그 위반을 하는 경우는 네. 조금 제재의 수준을 높여서 네. 과징금을 좀 매길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안을 이번에 이제 제출한 것이죠.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까? 방송 이래서 되겠습니까? 라든가. 그럼 하기 전에 네. 많이 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사실 세월호 사건 때도 보면 뭐 전원 구조 맞습니다. 이런 오보라든가 네, 네. 또 그 어떤 그런 이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누가 이제 어떤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이 생기면 네. 방송이 심지어 그걸 재연까지 해서 보여주거나 또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나 특정 정치인을 공격할 적에 너무 근거 없는 사실로 반복해서 공격하거나 이런 네.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걸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를 하는데 네. 제재할 때만 듣는 척하고 또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네. 그 제재 규정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는 의문이 이런 네. 것이죠. 아니 심의 규정 위반해서 뭐 주의 경고 줬는데 또 한다는 건 경고나 주의를 받는 것보다 또 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큰 게 아닌가라는 오해 내지는 실제로 추측이 가능하죠. 이제 특히 이제 종편 같은 경우가요. 네. 시청률 경쟁이 세지면서 굉장히 이념 선정성 보도가 많아요. 네. 패널들이 막 그냥 뭐 누구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 죽이기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그게 의외로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선정적인 보도, 폭력적인 네. 보도가.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제재를 받지만 그래서 좀 중립적이고 좀 중도적으로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채널이 돌아간다. 이런 이제 걱정들이 있는 거죠. 근데 네. 그래도 방송 사업자가 일정한 공영성, 공정성을 염두에 둬야지 네. 장사 속으로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특히 제재까지 받은 사안은 네.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사정은 알지만 그래도 좀 더 방송 보도나 이 프로그램에서는 조금 더 공영성, 공정성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청률 경쟁 포함해서 뭐 광고 수주에도 영향을 미쳐왔던 모양이죠. 시청률은 반드시 그 시청률에 따르는 광고 단가나 네. 광고 수주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방송 매체가 늘어나면서 네. 약간의 과잉 경쟁 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건전한 경쟁은 장려해야 되지만 네.
보도 프로그램이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제재를 받는 경우는 국민의 의식 또 정보 균형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네.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는데 걸림돌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방송법은 사실은 지금 저희 상임위에 제기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네. 굉장히 복잡해서 여야 간에 좀 우선 처리할 것, 또 좀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것들을 좀 구분해서 네네. 여야 간에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네. 이 사항, 지금 제가 제출한 규정 자체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처리 전망 밝게 보시겠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최근 한류 바람과 함께 이제 방송 환경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중국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마냥 반겨서는 안 된다라는 네. 걱정의 목소리들이 있는데 이런 한류 물결에서 우리 방송이 대응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선결 과제가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방송 프로그램이 한류의 진원지가 된 것, 이건 네. 정말 자부심을 느껴도 좋죠. 정말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 너무 좋아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프로그램들이 제값받고 팔리고 있질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 별그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네. 끌었습니까? 저 중국에서 뭐 매덕 뷰를 자랑할 정도로 네네. 많은 분이 봤는데 네. 정작 거기서 얻어들인 돈은 한 5억 6천 네.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네. 중국에서는 돈이 안 되는 거죠. 음흠. 그러면 이것은 뭔가 국가 간의 협상이나 네. 또 새로운 마켓 그런 통로를 열어서 많이 번 만큼 이익도 올릴 수 있는 그래야죠. 그런 그 구조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려면 방송국하고 네. 또 외주 제작사가 네. 협력을 해서 네. 외국에 진출할 적에 좀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아. 또 두 번째는 우리 프로그램들이 외국에서 불법 다운로드나 또 제가 받지 못할 때 네. 정책 당국들이 좀 도와줘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보호될 수 있는 네. 그런 외교적 정치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또 두 번째 개정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인데 이 지난해 국감 때 그 지적한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입법 계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알려주십시오. 지금 이제 그 일본에서 원전 사고 난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그 방사능 오염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일본산 수산물에 네.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긴장을 해가지고 그렇죠. 일시적으로 그 수입을 금지시킨 적도 있고요. 예. 지금 검역할 적에 아주 꼼꼼하게 검역을 합니다. 네네. 근데 저희가 보니까 의외로 일본 그 후쿠시마현의 그 예를 들어 생긴 거기서 만들어진 고철들이 네네. 국내로 하루에 한 100톤씩 수입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방사능 체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어허. 그래서 우리나라 항구가 한 31개끔 되는데 네네. 이 방사능 감시기, 그러니까 이 항구를 지나가는 물건의 방사능을 체크하는 그게 7군데밖에 설치가 안 돼 있고요. 네. 특히 이 일본의 그 원전 오염 지역에서 수입된 고철이 우리나라 제철소에 와서 이제 다시 새로운 쇠로 네. 재탄생돼서 나가는데 네. 그 체크가 안 되니까 어허. 실제로 이게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인지 아. 오염이 안 된 고철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네. 감시기도 늘리고 또 그 감시기를 운영하는 기준이 지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감시기는 설치해놨지만 네. 제대로 이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게 체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들어오는 항만이 31개. 네, 인데 감시기가 설치된 곳은 7군데. 그렇습니다. 근데 7군데에는 그 감시기조차 네.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조차 지금 잘 체크가 안 잘 되고 있어요. 체크가 안 된다. 그래서 법률로 일단 감시기를 확대하기로는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네. 작년 예산국회에서. 예. 그래서 올해 설치는 확대를 하는데 네. 설치해놓으면 뭐합니까? 그걸 잘 운영을 해야죠. 그래야죠. 그래서 제가 낸 법안은 이 감시기 네. 운영 지침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서 방사능 측정을 해라. 네. 그리고 뭐 문제가 되는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처리 지침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라. 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네. 만약에 그걸 항만해서 제대로 운영을 안 할 경우에는 그 처벌도 하고 또 네. 과징금도 매겨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만들도록 하는 것이 예. 제가 낸 법안의 골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대목이 네. 생깁니다. 수산물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걸 누구나 알고 네. 또 무슨 기형이 생긴다 어쩐다 해서 다들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주장을 했을 때 굉장히 환기가 빨리 됐거든요. 그렇죠. 맞아, 그거 네. 해야 돼. 네. 지금도 조심하고. 네. 근데 이 고철류가 들어오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 무슨 영향이 있을까? 네. 고철의 뭐 방사능이 좀 잔류했다는 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피해를 줄까? 이런 부분은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령 지금 그 미야기현 지난번에 이제 네. 원전 사고 난 그 네. 지역에서 고철이 옵니다. 그러면 그 고철에 상당한 분량의 방사능이 잔존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그 방사능이라는 것은 한번 그 물질에 잔존해 있으면 네. 형태를 바꾼다 하더라도 계속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들어올 때 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지난번에 한 번은 그 고철을 한번 검시를 해서 네네. 지나치게 많은 양이 검출돼서 도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도로 보내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감시기로 제대로 체크를 안 하면 돌려보낼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그 새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제철소에서 다시 용광로에 들어가가지고 네. 새로 나오는데 그 새라고 하는 건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한 각종 물건으로 그렇죠. 돌아오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그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이 내 옆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 체크를 해서 너무 피폭량이 많은 이런 고철은 돌려보내는 그런 장치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사실 고철이 와서 용광로 속에서 또 다른 철들과 결합을 해서 새로운 것이 탄생이 됐을 때 네. 결합을 하고 나서도 네. 이게 잔존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것도 체크를 해야죠. 아. 그래서 새로 재탄생된 후에도.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 제철소에서 가령 그 원전 피폭이 의심되는 네. 지역에서 들어온 고철로 만든 쇠를 네. 나갈 때는 제철소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야죠. 근데 참 여기서 아이러니컬한 대목이 생기는군요. 네. 우리가 우유를 살 때 이게 우유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소비자가 검사하지 않잖아요. 네. 파는 사람이 미리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에서는 그것을 팔 때 문제가 있는 거는 팔지 않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야. 근데 고철 수입업자가 네. 그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옵션을 내걸지 않고 그냥 수입을 하면 네. 근데 재밌는 게 일본의 그 후쿠오카나 뭐 미야기현에서 들어오는 고철 값이 예. 국제 시세에 비해 반값입니다. 안 사가잖아요, 딴 나라가. 그럼 그걸 사는 사람이 잘못된 거군요. 근데 그래요? 그분 어떻게 입장에서는 해야 되나요? 자기들이 볼 때 괜찮다 막 주장하면 아. 그래서 이걸 측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항만에서 측정을 먼저 해주고 네. 그 다음에 항만에서 측정을 했지만 네. 또 제철소 가서 나올 때 한 번 더 체크해서 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드려야죠. 참 또 여기에도 또 자본이라든가 발생한 이익 때문에 생겨나는 네. 몰 양심이 근데 나올 이 수밖에 감시기는 없네요. 국가가 설치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운영을 잘하면 그런 문제되는 것들은 체크해서 돌려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고철되는 양이 하루에 100톤 정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양은 아니죠. 그러니까 일본에 의심되는 지역에서 네. 들어오는 양은 100톤인데 네. 100톤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양이죠. 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 수입되는 고철에 비해서. 좀 작은 양이죠, 사실은. 네. 작은 네. 양인데 그렇긴 해도 특정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그 배가 어디서 떴는지 이 고철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수입하는 항구의 감시기를 적절하게만 잘 운영하면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운영 기준, 지침 이런 것들이 법률로 정해 있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들어오는 고철을 제대로 감시도 안 할 뿐더러 네네. 문제가 발생해도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지침이 없어요. 하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오랫동안 쌓아두기도 하고 예. 돌려보내는 조치가 늦어지기도 하고 예. 뭐 이 정도는 그냥 대충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되죠. 있어서 네, 예. 이런 것들을 좀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그럼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모두들 찬성하시겠는데요. 네, 이것은 크게 반대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금세 좋은 결실을 얻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는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로 네. 이제 활동 중이신데 지금 미방위에 계류 중인 법안 중에서요. 네. 시급하고 중요한 빨리 처리가 돼야 될 법안들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지금 저희 미방위가 전반기 때는 식물상임이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네. 거의 법안 처리의 그 효율성이 없었습니다만 네. 제가 후반기 간사를 맡은 이후에 이제 그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 네. 조혜진 간사랑 열심히 해서 예. 지금은 뭐 그 계류되어 있던 법안 한 100건 정도 이상을
처리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들 중에는 이제 주로 이제 방송법 관련 현안들이 네. 앞으로 남아 있는 게 많이 있고요. 네네. 또 두 번째는 이제 이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새로운 지능 법안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그것들이 좀 실효성 있게 법이 작동하게 하기 위한 논의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후반기 들어와서 미방위는 모범 상임상도 받고요. 네. 상당히 효율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질문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예, 올해 의원님께서 또 새롭게 관심을 갖고 준비 중이신 입법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R&D에 네.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배치돼 있습니다만 예. 그게 가령 장비 구입이라든가 또 각 네. 연구소에 배분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제가 제출한 법안 중에는 그 한 2조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네. 현재 구비되어 있는 R&D 관련 장비들 제대로 관리되고 또 제대로 작동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네. 규정을 만드는 법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네. 또 방송법 관련해서는 지금 그 이 매체 간에 네. 이 경쟁 구도에서 산업으로서 여러 가지 규율 체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네.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올 한 해 우리 방송 산업이 좀 새롭게 앞으로 향후 10년간 좀 제대로 된 규율 체계 속에서 네.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법안 다루는 문제까지 좀 여러 가지들을 좀 같이 손을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송이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네. 또 고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원님 지역구가 서대문 갑입니다. 네. 네. 또 지역 현안들도 있으셔서 또 거기에도 공을 들이셔야 될 텐데 네. 지역 현안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시간을 빌어서 더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게 서울의 구도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하.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서대문구의 신촌 연대 앞 예, 연대가 홍대 쪽으로 문화적 주도권을 많이 뺏겼죠. 예. 2년 전부터 이 죽어가고 있는 구도심에 문화를 입혀서 네. 새롭게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끊임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신촌 지역을 음악으로 재생하는. 음악으로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음악인들을 불러서 거리 음악제를 열고 아하. 또 수없이 많은 뮤지션들을 초청해서 신촌에 가면 음악을 들을 수 있다 거리에서. 거리에서. 예. 그래서 이런 또 김현식 가요제라든가 김현식 씨가 원래 신촌을 무대로 했던 신촌 브루스 그렇죠. 출신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신촌을 문화로 재생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올해 본격적으로 네. 가동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긴 유지아 씨와 관련된 뭐 가요대가 있는데 김현식 음악제는 없었죠? 없습니다. 또 있을 김광석 법한데. 씨 같은 예. 경우도 명지대 출신으로 네네. 신촌하고 연고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저희가 이렇게 잘 찾아보면 옛날 뮤지션들은 대부분 신촌을 거쳐갔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다시 음악으로 신촌을 살리고 대학가의 낭만의 문화를 재건해서 네. 활성화하는 이런 노력들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2년 전부터 이 신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셨다고 네. 말씀 주셨는데 그 노력의 일환이 연대 앞 거리에 이 다른 일반 교통 통제가 포함이 됐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걸 이제 지난 한 1년간은 네. 택시나 자가용을 못 다니게 하고 네. 버스만 다니게 하면서 교통량을 줄이고 네. 그 거리를 토요일, 일요일에는 완전히 걷고 싶은 걸 네. 인도로 개방을 했었죠. 반응이 좋습니까? 뜨겁습니다. 네. 작년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나 네. 또 여름에 있는 물총 축제 이런 거는 뭐 10,000명, 20,000명씩 모여서 같이 즐겼고요. 아, 올해는 그 성과를 토대로 해서 아예 가능하면 올해 중반기부터는 네. 아예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해서 세계적인 대학가 거리를 네. 만들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또 의원님 모교시기도 해서 더 그렇습니다. 애정이 가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애초에는 굉장히 교통 혼잡이 있을 거라고 걱정했었는데 네. 다행히 또 정착이 된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는 뭐 그 영향이 좀 있지만 네. 거기를 즐기러 온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참석을 해주기 때문에 네. 그 효용성이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네. 자, 올해 정말 많은 활약 하시길 바라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